이번 시간에는 우리 폰과 컨트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이 폼이 있대요. 이 폼에 대해서 화면과 지시사항대로 이제 완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XX가 있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폼에 레코드 원본으로 그렇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폼부터 열어서 같이 보자고요.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폼을 그랬으니까 우리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이 폼 있죠? 이 폼 일단은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이 폼을 이제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열었을 때 여기 보게 되면 보기라고 있어요. 이 보기라는 거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이제 변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눈금자하고 눈금자 만나는 곳, 이곳이 이제 우리 폼 선택기예요. 이 폼 선택기를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 이 창이 이제 여기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속성을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첫 번째 1번 문제가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폼에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라는 이곳으로 이동해 주면 돼요.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 레코드 원본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옆에 있는 이 버튼 클릭해 주면 돼요. 이 버튼 클릭하고 나서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우리가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폼에 레코드를 이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데이터에 보게 되면 추가 가능, 삭제 가능하고 지금 둘 다 예로 돼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추가나 삭제를 못하게 해라. 그랬죠? 그래서 요 추가 가능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아니요 선택해 주고 삭제도 아니요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하고 삭제를 못하게 그렇게 설정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니까 연속 폼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얘는 이제 폼이 어떤 형태로 보여주게 할 건지 그 형식을 지정하는 거라 형식이라는 요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 기본보기라고 있어요. 기본보기에 보게 되면 단일 폼 형태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연속 폼으로 우리가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속 폼 선택만 해주면 요 3번 문제도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세로 스크롤 막대만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속성 시트 창에 보게 되면 형식에 지금 가져 있죠. 우리 연습폼 방금 선택했잖아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스크롤 막대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필요하면 모두 다 스크롤 막대 표시해라. 그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선택해 놓고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이제 세로만 표시되도록 우리가 세로만이라는 거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탐색 단추가 있고 폼 구분선이 있대요. 폼에 구분선이 있는데 이게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스크롤 막대 그 위에 보니까 이제 탐색 단추가 표시되게끔 예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분선도 표시되게끔 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둘 다 이제 아니오로 우리가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니오 선택해 주고 구분선도 아니오 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 다 끝났으면 요 속성 시트 창 있죠? 요거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니까 폼 머리글에 그리고 나왔습니다. 폼 머리글이 여기 있죠? 이 폼 머리글이요. 이 폼 머리글에 배경색을 밝은 텍스트로 설정하시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폼 머리글을 바꿀 거니까 이 폼 머리글을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또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생겨요. 근데 이 속성 시트는 누구 거다? 폼 머리글이다. 해서 폼 머리글에 속성 시트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배경색을 밝은 텍스트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형식이 선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경색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배경 1이라고 돼 있죠. 얘를 선택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밝은 텍스트라는 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밝은 텍스트가 이곳에 있네요. 얘를 선택만 해주면 끝이요. 자, 이 속성 시트가 잘 안 보니까 옆으로 좀 더 당길게요. 해서 밝은 텍스트로 지금쯤 이렇게 설정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도 다 설정했으면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txt 고객 이름이라는 게 있고 txt 주소라는 게 있대요.
여기다가 이제 각각 고객 이름이랑 그 다음에 주소 이거를 이제 바운드 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 영역을 보게 되면 이제 고객 이름이라고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얘가 txt 고객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주소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언바운드하고 써져 있는 이 텍스트 상자가 우리 txt 주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각각 이제 고객 이름이랑 주소랑 그 데이터가 나타나게 바운드 시켜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이제 텍스트 상자 있죠? 얘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열리고 그 밑에 보니까 txt 고객 이름이다 하고 텍스트 상자의 이름이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txt 고객 이름이라는 거 맞구나.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고객 이름으로 우리 바운드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데이터를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라는 곳에 가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 원본 선택해 주고 고객 이름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설정했으니까 꺼버리고요. 그 다음에 주소요. 자, 이게 이제 txt 주소라는 그 텍스트 상자인 것 같은데 아직은 확인 안 한 거잖아요. 해서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 txt 주소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렇게 이름 써져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곳에 가게 되면 여기도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주소라는 거 선택만 해주면 돼요. 해서 이렇게 설정 다 했으면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운드를 시켰더니 이곳에 이제 언바운드가 아니라 고객 이름입니다, 주소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니까 이제 폼 바닥글이 있대요. 우리 폼 바닥글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txt 인원수가 있대요. txt 인원수가 지금 요 언바운드라고 써져 있는 거 이 텍스트 상자인 것 같아요. 앞에 제목이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다가는 이제 레코드 수를 나타내라. 레코드 수, 인원수가 총 몇 명인지 그 인원수를 이제 구해서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xt 납부금의 합계라는 곳이 있대요. 자, 여기 제목 보니까 납부금의 합계가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언바운드하고 써져 있는 이 텍스트 상자가 txt 납부금의 합계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성별이 여인, 그 고객들의 납부금의 합계가 그렇게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인원수부터 구하자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txt 인원수는 포맷이라는 거랑 count 이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것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총 57명이면 전체 57명입니다 라고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하래요. 일단은 요거 먼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실행시킬 때는 이 보기라는 곳에서 요 그림 선택해주면 돼요. 요 그림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바운드 시키고 막 했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나는 거고 여기 보니까 인원수의 빈칸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곳에 이제 인원수 몇 명인지 그거 이제 표시할 거예요. 자, 일단은 디자인 보기로 먼저 이동 좀 할게요. 이동하고 여기 언바운드라는 곳 이곳을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텍스트 상자 있죠? 이 텍스트 상자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속성 시트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txt 인원수하고 이 이름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데이터라는 곳에 보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우리가 식을 직접 입력을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칸이 너무 좁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지금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인원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카운트를 써주면 됩니다. 카운트라고 쓰고 전체 인원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별표를 입력해주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고 실행 한번 일단 시켜볼게요. 실행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 57명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57이라는 숫자만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게 지금 이런 형태로 표시하라 그랬죠. 그때 이제 포맷이라는 거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정된 형식에 맞게 문자열로 변환해 주세요 해서 우리가 포맷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보기라는 곳에서 우리 디자인 모드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모드에 들어가서 이 카운트라는 게 아까 50이라고 나온 그거예요. 그 결과값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를 이제 포맷으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맷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라고 쓴 거 그 뒤로 가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우리가 표시 형식만 써주면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자, 미음하고 한자 누를게요. 미음하고 한자 눌러서 우리 별표 하나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전체 하고 쓸 겁니다. 전체라고 쓰고 샵샵 명 하고 그렇게 쓰고 미음하고 한자 누르고 다시
별표 요렇게 찍어줄 거예요. 찍어주고 나서 쌍따옴표 요렇게요. 그리고 나서 맨 뒤에서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여기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작성한 거 한번 결과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폼을 실행시켜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별표 전체 57명 별표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요 중간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콜론까지 찍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콜론을 찍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져요. 잘 보세요. 자, 일단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콜론까지 집어넣어서 수정 한번 해볼게요. 지금처럼 이제 수정하러 들어왔더니 지금처럼 막 쌍따옴표를 제가 찍지도 않았는데 막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변하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원래대로 쓴 걸로 한번 보자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 쓰고 별표 찍었죠. 자, 미음하고 한자 눌러주고 8번 찍어주고요. 그리고 전체라고 쓸게요. 자, 전체라고 써주고 그리고 한 칸 띄고 샵샵명이라고 써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미음 한자에서 별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가로 닫아주고요. 아까 쓸 때 이렇게 썼거든요. 아까 작성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는데 요 사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콜론이 됐든 세미콜론이 됐든 그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 기호가 아닌 그런 기호를 내가 결과로 표시하려고 하면 요런 기호 같은 거는 우리가 이중 쌍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쌍따옴표 2개 이중으로 그렇게 찍어줘야 돼요. 이중으로 앞뒤로 그렇게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콜론이 됐든 세미콜론이 됐든 이런 사용자 지정 기호가 아닌 이런 기호들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이제 복사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방금 제가 쓴 게 요 식이요. 아까 거 얘랑 비교 좀 해보세요. 얘랑 비교해보면 요게 더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기호가 아닌 거를 결과로 표시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이중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줘야 요 기호를 우리가 결과값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 표시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을 땅 하고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표시가 됐죠.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식 쓴 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쌍따옴표가 막 엄청나게 또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바뀌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원수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납부금의 합계. 요것도 이제 합계를 여기다가 이제 구해줘야죠. 구해줄 때 문제에서 무슨 함수 사용해라? 뒷섬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라.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었죠. 성별이 여인 그 고객들의 납부금의 합계를 구해라. 그때 이제 어떤 쿼리를 이용해라?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이용해라. 그거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처럼 인원수 구할 때처럼 우리가 요 텍스트 상자 있죠?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납부금의 합계라고 해서 속성 시트 창이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작성을 해도 되는데 여기 칸이 너무 좁으니까 제가 그냥 여기다 작성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dsum이라는 함수를 써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dsum 하고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의 합계 구해라? 납부금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쿼리에서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그 쿼리에서 납부금의 합계를 구해라. 그때 조건이 있죠. 그때 조건은 뭐요? 성별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여라는 걸 찍을 때는 우리가 작은 따옴표로 해서 여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쌍따옴표 닫고 맨 뒤에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다 쓴 식 좀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dsum이라는 함수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이 쿼리에서 납부금의 합계를 구해라. 근데 그때 조건은 뭐다? 성별이 여인 것 구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야 되는데 이 여라는 것도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 문자를 지금처럼 헛따옴표로 그렇게 묶어서 작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폼을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납부금의 합계가 이만큼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본문에 그랬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컨트롤 탭 순서가 있는데 그 탭 순서를 txt 고객번호, 그 다음에 txt 고객 이름, cmb 성별, txt 주소, txt 수강료, txt 납부금, txt 미납금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이제 탭 순서를 지정하기 전에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키고 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탭 순서라는 거는 우리가 폼이 이렇게 실행된 상태에서 우리 키보드에 보면 탭키 있죠? 탭키 눌렀을 때 그때 이동되는 그 순서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주소에 있다가 지금 한번 누르니까 맨 끝으로 이동됐죠? 또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고객번호, 또 누르면 수강료, 또 누르면 고객 이름, 또 누르면 납부금, 또 누르면 성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되거든요. 탭 눌렀을 때. 근데 그거를 지금 문제에서 시킨 이 순서대로 이제 변경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하나 좀 보세요. 자, 일단 디자인 보기로 먼저 이동하고요. 우리는 본문에 들어있는 그 컨트롤들의 탭 순서를 변경할 거니까 우리 여기 본문이라는 거 있죠? 얘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탭 순서 이쪽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본문이 선택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 순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시킨 그 순서대로 우리가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주면 돼요. 지금 고객 번호가 지금 중간에 있는데 이 고객 번호가 맨 위로 이동되게 해야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고객 번호라고 써져 있는 거 그 앞에 이 부분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가 나옵니다. 얘를 선택하고 쭉 드래그해서 맨 위로 올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이름 알죠? 고객 이름은 또 그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를 한번 선택하고 쭉 드래그해서 고객 번호 밑으로 이동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B 성별이라는 거 있어요. 얘도 선택한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고객 이름 밑으로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TXT 주소는 이 위치가 맞으니까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TXT 수강료요. 수강료 쭉 드래그해서 주소 밑에다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금 쭉 드래그해서 수강료 밑에 갖다 놔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탭 순서 이런 식으로 수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맨 앞에 고객 번호에 가 있죠. 탭 누르면 이제 이름이 선택되고 또 탭 누르면 성별, 탭 누르면 주소, 탭 누르면 수강료, 탭 누르면 납부금, 탭 누르게 되면 이제 미납금 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탭 순서 이런 식으로 변경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면 컨트롤들이 있는데 그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위쪽을 기준으로 같은 지점에 이제 위치를 시키고 컨트롤 간의 그 간격을 가로 간격을 모두 같게 그렇게 설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고객 번호가 여기 있고요. 고객 이름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은 여기 위에 있고요. 주소는 또 그 밑에 있고 이렇게 이제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사이사이 간격도 보세요. 여기는 되게 좁죠. 여기는 조금 넓고 여기도 조금 넓고요. 여기도 조금 넓고 조금 넓어요. 이렇게 이제 간격이 서로 다르니까 이 간격도 맞추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 할 때는 이제 이 본문이 써져 있는 곳 있죠? 이 컨트롤들이 있는 위치요. 그 위치의 앞부분에 눈금자가 있잖아요. 이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그 곳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맞춤에 가면 돼요. 맞춤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위쪽에 맞춰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위로 맞춤해라 그랬으니까 위쪽 선택하게 되면 위쪽으로 다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간의 간격도 이제 조정해야죠. 그 간격 조정하는 거는 우리 폼 디자인 도구라고 요 위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정렬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정렬에 가게 되면 크기 및 순서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크기 공간이라는 거 여기 있어요. 여기서 크기 공간이라는 거 눌러주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간격이라고 있어요. 간격에 보게 되면 가로 간격 같음이라고 되어 있죠. 얘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 간에 가로 간격이 모두 같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더라. 어떤 메뉴 찾아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11번 문제요. 1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본문에 그랬어요. 본문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txt 미납금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면 미납금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컨트롤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컨트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서 우리 컨트롤 명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이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하고 컨트롤 명을 보니까 txt 미납금 이 컨트롤이 맞죠? 이 컨트롤은 편집을 할 수 없도록 관련된 그 속성을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포커스는 이제 이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지금 일단은 요거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요. 폼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때 우리가 이제 탭 누르면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죠. 그때 이제 미납금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만원이 이제 입력되어 있죠. 여기다가 44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 데이터가 이제 편집이 된다고요.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만들어 놓고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볼게요.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 놓고 이 미납금 이 컨트롤에 대해서 이렇게 편집을 못하게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할 때는 이 컨트롤 선택해 놓고 우리 속성 시트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라고 있고 데이터에 보게 되면 이제 잠금이라고 있습니다. 요 잠금 속성을 지금 현재 아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이 해당 컨트롤은 잠거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그게 되면 더 이상 편집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때 포커스는 이제 이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폼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탭 눌렀을 때 미납금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때 미납금 얘를 이제 한번 선택해 주고요. 여기다 이제 내가 숫자 값을 쓰려고 숫자를 아무리 눌러도 더 이상 데이터가 입력이 편집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편집을 못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할 때는 해당 컨트롤을 선택해 놓고 우리 잠금 속성 요걸 이제 얘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더라. 그럼 이제 편집은 못하지만 포커스는 이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동이 가능하더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txt 수강료도 있고요. txt 납부금도 있고 txt 납부금의 합계 컨트롤이 있대요. 그게 이제 txt 수강료가 얘고요. txt 납부금이 이 컨트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txt 납부금의 합계가 우리 지금 요 뒷섬이라고 써놓은 거 있죠. 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컨트롤은 천 단위마다 컴마를 표시하래요. 그리고 소수 이하는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세 개 컨트롤에 대해서 똑같이 속성을 다 지정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따로따로 하나씩 해도 돼요. 수강료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우리 형식이라는 그 탭에 보게 되면 형식이라고 여기 있고 소수자릿수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식이라는 거 선택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표준이라는 거 선택해주면 이 표준이 천 단위마다 컴마 찍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표준이라는 거 선택하고 소수 자릿수가 만약에 있을 때 지금 자동으로 해놓으면 소수점이 그대로 표시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소수 이하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그랬기 때문에 소수 자릿수를 그냥 0으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수강료 이렇게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납부금도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납부금의 합계도 이렇게 선택하고 따로따로 그렇게 하나씩 설정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납부금하고 납부금의 합계 이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요. 그때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여러 개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이 속성 시트창에 보면 선택 유형이 여러 항목 선택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형식 바꿔주면 돼요. 형식은 그냥 표준으로 고칠 거고 소수 자릿수는 0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변경을 시켜도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놓고 납부금 찍어보니까 표준에 소수 자릿수 0 그렇게 돼 있죠. 납부금의 합계도 찍어보면 표준에 소수 자릿수는 0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도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니까 본문에 보면 txt 주소라는 컨트롤이 있대요. txt 주소라는 컨트롤이 지금 본문에 있는 얘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엔터를 누르면 필드에서 줄바꿈이 되도록 그렇게 관련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소 같은 거 입력하다 보면 이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엔터 눌러서 이제 줄바꿈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컨트롤에 대해서 할 거니까 이 컨트롤 선택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창 txt 주소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우리 기타라는 곳에 가면 있습니다. 자, 요 기타라는 곳에 가게 되면 엔터키 기능하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본값으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 줄바꿈으로 그렇게 바꿔주면 돼요. 얘를 선택해 보면 이제 필드에서 줄바꿈이라고 있어요. 얘만 선택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속성 시트 창 닫아주면 돼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폼이 있대요.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폼 얘기하는 거죠. 이 폼에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위쪽 화면을 참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 이름 필드에 첫 번째 글자가 김인 레코드에 대해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면 고객 이름의 첫 번째 글자가 김이다. 그 얘기는 김씨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 이름 중에서 이제 김씨인 사람들에 대해서 글꼴을 이제 굵게 하고 배경색은 이제 표준색 노란색으로 그렇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폼을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지금 김씨가 지금 여기 있네요. 다른 사람들은 김씨가 지금 아래쪽에 있나 봐요. 그래서 김씨 여기 한 명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김씨가 이제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 이 김씨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변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지정할 때는 우리 폼을 선택하고 나면 폼 디자인 도구라고 생기고요. 거기서 이제 서식 지정할 거예요. 서식. 그래서 이 서식이라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조건부 서식하고 있어요. 이 조건부 서식을 어디다가 하래요?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쭉 있죠. 얘네들을 이제 한꺼번에 다 선택해야죠. 이 여러 개의 컨트롤들을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라? 눈금자에서 한 번만 클릭해라. 해서 눈금자에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 컨트롤들이 싹 다 선택이 되고요. 그때 이제 폼 디자인 도구의 서식에 가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이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하고 이렇게 뜨는데 우리가 이제 새 규칙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새 규칙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새 서식 규칙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현재 레코드 값을 이제 확인 또는 식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선택하고 나면 아래쪽에 규칙 설명 편집해라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객 이름에 보게 되면 뭐 김땡땡이다 이땡땡이다 박땡땡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름에서 첫 번째 글자만 우리가 빼와야 돼요. 첫 번째 글자를 빼올 때 우리는 left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해서 우리는 필드 값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식을 세울 거예요. 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줄 겁니다. 해서 식이라는 거 얘 선택해 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left 함수 써주면 돼요. 해서 left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가로 열어서 우리 필드 이름이요. 고객 이름 필드에서 레프트 왼쪽에서 몇 글자 가지고 와라? 한 글자만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온 게 뭐랑 똑같냐? 김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김이랑 똑같으면 어떻게 되게 해라? 글꼴을 굵게 그리고 배경색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굵게는 지금 여기서 설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경색은 지금 여기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굵게라는 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배경색은 노란색이다 라고 해서 얘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은 지금처럼 규칙이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누르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죠. 그래서 우리 폼 디자인 도구에서 우리 디자인 선택해주면 돼요. 자, 디자인 선택하고 폼을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김씨만 이렇게 굵게 배경색은 노란색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고요. 내려갔더니 또 김씨 여러 명이 있죠.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요.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이 폼이 있대요. 이 폼에서 성별이라는 컨트롤이 있는데 얘는 이제 위쪽 화면을 참조해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그림 보니까 성별에서 이제 콤보 상자를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남녀 둘 중에 이제 하나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죠. 해서 이곳에 남과 여 요 문자 목록이 나타나도록 그림처럼 해라. 그리고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이 안 되도록 둘 중에 하나만 무조건 선택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성별이라는 이 콤보 상자를 가져갈 거니까 이 콤보 상자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하고 이렇게 창이 뜨죠. 여기 보니까 이제 CMB 성별이라는 것도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컨트롤 지금 선택한 거 맞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남이다 여다 그렇게 나오게 할 거니까 데이터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됩니다.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행 원본이다,
행원본 유형이다 하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행원본 유형, 행원본 유형은 지금 우리가 값을 내가 직접 입력해서 내가 입력한 그 값만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값 목록으로 선택해주고 그때 이제 값으로 행원본을 어떤 걸 쓸 거냐? 남 아니면 여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남이라고 쓰고 세미콜론 여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목록값만 허용이라고 되어 있죠. 목록값만 허용하겠냐? 예로 설정해야 그 남, 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겠죠. 해서 목록값만 허용을 예로 이렇게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콤보 상자에다 설정한 게 행원본이랑 행원본 유형 그리고 목록값만 허용 요거 이제 세 가지 이제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 설정 다 했으면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폼 실행시켜 주고요. 여기서 이제 성별을 클릭했을 때 남녀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 다 했으면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이제 이것도 설정 다 했다. 그럼 이제 그냥 이 폼을 꺼버리면 됩니다. 이 폼을 끌 때 폼 끝에 보게 되면 X 있어요. 이 X 버튼 누르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폼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이 폼을 디자인에서 이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우리 문제 풀었으니까 예 하고 저장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해주면 끝이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수강 관리라는 이 폼이 있대요. 이 폼에 보게 되면 본문 영역이 있는데 그 본문 영역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이 폼 있죠. 이 폼을 하이폼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설정해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하이폼 보고서 컨트롤의 이름은 뭘로 해라? 수강 고객 현황으로 그렇게 해라. 그리고 기본 폼과 하이폼은 연결 필드는 알맞게 알아서 이제 지정해라. 그거요. 자, 그럼 우리가 XX를 열어서 한번 해보자고요. 하이폼을 이제 추가시켰을 때 지금처럼 그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수강 관리라는 폼의 본문 영역에서라고 했죠. 우리 일단은 수강 관리라는 이 폼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수강 관리라는 폼이 여기 있죠. 자, 이곳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폼이 실행이 되는데 지금 얘밖에 없어요. 이 아래쪽에다가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그 폼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자,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만큼 작성된 거고 본문 영역 아래, 이 아래에다가 이제 수강 고객 현황이라고 그 폼을 이제 하이폼으로 설정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하이폼을 집어넣을 때는 폼을 선택하게 되면 폼 디자인 도구라고 뜨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에 가게 되면 우리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에 보게 되면 하이폼, 하이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콘이 하이폼 하이 보고서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선택하면 지금처럼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한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 하이폼을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고 손만 띄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하이폼 마법사하고 마법사가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이 돼요. 만약에 제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하이폼 마법사가 떠야 되는데 만약에 안 뜬다. 그러면 우리 여기 클릭해 보게 되면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마법사가 실행이 돼요. 얘가 선택이 안 돼 있으면 마법사 실행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우고 다시 할게요. 여기서 이제 하이폼, 하이 보고서라는 거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이제 마법사가 나타날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마법사가 나타나면 이제 마법사 순서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하이폼이나 하이 보고서로 사용할 그 데이터를 선택해라.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폼을 이용할 거죠. 해서 기존 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고요. 거기서 이제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폼 요거 이제 선택하고 다음 버튼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본 폼하고 하이 폼하고 어떤 필드로 연결시킬 거냐 그거 이제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과목 코드를 사용해서 과목의 각 레코드에 대해서 이제 수강 고객 현황을 우리가 선택을 할 겁니다. 얘 선택해주고 다음 버튼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하이폼이나 하이 보고서에 이름을 입력해라 그렇게 돼 있죠. 우리 문제에서 수강 고객 현황으로 이름을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수강 고객 현황이 맞나 안 맞나 확인만 해주면 돼요. 만약에 틀리면 지우고 다시 쓰면 되겠죠. 지금은 수강 고객 현황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하이폼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폼을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방금 하이폼으로 집어넣은 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폼 추가시키면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 폼과 컨트롤 같은 경우는 우리 1급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이 데이터베이스 XX 과목에서 이 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해서 이 폼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거의 뭐 시험에 합격하기 힘들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폼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다뤄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XX 자체도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 XX가 엑셀보다 오히려 더 쉬워요. 더 쉬워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메뉴 찾아가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XX에서도 함수들이 나오는데 우리 엑셀 함수랑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폼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여기서 이제 폼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라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폼 자체에서는 우리 폼의 속성이 됐든 컨트롤 속성이 됐든 그런 거 지정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 속성들 정확하게 습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XX에서 사용하는 함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함수들도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